네, 파동이론 충격파동편의 마지막 전편이죠. 이거하고 한 편 더 남는데 1파가 확장하는 경우하고 5파가 확장하는 경우 어떻게 파동 모양이 달라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파가 확장하는 경우는 다이고날일 수도 있고 다이고날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고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형태는 좀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형태는 53535지만 그러니까 5, 3, 5, 3,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1파다 보니 형태가 뚜렷하게 막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했다가 조정하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비율은 1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 3파는 1파에 618, 5파는 3파에 618, 38이든가 뭐 1파에 38이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786, 0.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여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1파가 확장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는 뭐랄까 좀 새로운 파동이 강력하게 하나가 시작됐다는 의미 또는 끝에서 5파에서 나온다면은 그렇죠? 엔딩 다이고날로 끝나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비율과 형태에 그렇게 집중할 그런 파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되면 잘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어, 이거는 이제 다이고날인데요. 다이고날이죠. 네.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1파가 확장된 경우 다이고날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4파가 1파 고점을 침범하느냐 아느냐 거의 차이거든요. 여기서는 침범을 안 했죠. 네, 침범을 안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이고날 형태가 뜬 거고 얘는 그냥 다이고날인 거죠. 네, 그러면서 비율은 1파에 대해서 네, 618 그리고 38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도 1파에 대해서 618 618로 찍히는 거 보이시죠? 네, 화면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382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다이고날 형태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제가 경험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618을 찍었지만 요건 추세선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조정을 막 길게 가져가다가 살짝 올리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가 그렇게 자주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비율하고 뭐 이런 거를 너무 그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네. 대충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1파가 확정했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주 나오는 형태도 아니고요, 사실. 5파를 확장하는 거는 가끔 좀 나와요. 5파가 확장할 때를 어떻게 알아볼게요. 5파는 확장하는데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파동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5파가 확장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3파가 1파에 1.618 되돌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3파가 기본값이라는 거죠. 기본값이라기보다는 3파가 확장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뭐 1파에 2.618이다 그러면 3파가 이미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동에서는 오직 한 파동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파에서는 확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파에 1.618 되돌림인데 3파가 1파보다는 길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렇죠?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는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파보다 3파가 짧은 상태에서 1.618을 되돌렸다. 그러면 5파 확장은 나오는 게 아니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1파가 확장한 경우로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그랬을 때 5파가 확장을 하면, 성공을 하면 어,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또 나올 수 있는데 1파부터 3파까지를 쓰거나 또는 3파 끝, 4파 끝을 기준으로 전체 파동을 나누는 방법.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작점을 3파 끝이냐 4파 끝이냐, 전체 파동을 382로 나누냐 618로 나누냐에 따라서 여기도 총 4가지 값이 있습니다. 먼저 확장 조건에 대해서 그거를 좀 차트에서 알아볼게요. 5파가 확장했을 때의 차트를 미리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 이거를 보기 전에 여기 하나를 더 그려보죠. 만약에 이게 1.618을 찍었지만 2파 조정이 워낙에 얕아가지고 3파가 1파보다 짧을 가능성도 있죠. 이러면은 5파가 확장했을 때 3파는 가장 짧은 파동이 되기 때문에 파동 법칙에 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파가 확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5파는 이런 식으로 짧아지겠고, 그럼 전체적인 형태가 1파가 확장하는 경우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네, 그걸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그 정상적으로 이제 5파가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그려놓은 거예요. 먼저 1파보다 3파가 1.618 되돌림 정도만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1파의 길이보다는, 여기가 1파를 그대로 옮겼을 때 그 사이즈인 건데, 그거보다는 살짝 더 기니까 3파는 많이 확장을 안 했다. 그러니까 기본값만 딱 찐 거죠. 정말 최소값만 찍었을 때, 그럼 5파가 확장하면은 어느 값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파부터 3파까지 요거에 대해서 1.618을 올라간다. 두 번째는 전체 파동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피보나치 툴을 이용했을 때 4파 끝이나 3파 끝을 기준으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파부터 3파까지의 618이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시작점이 4파 끝일 수도 있고 3파 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3파 끝으로 오면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전체 파동을 38이나 그런 걸로 분할을 한다는 건데, 요거는 피보나치 툴을 이렇게 쓰면은 잴 수 있어요. 먼저 1파 끝에서부터 쭉 늘리는데, 여기서 요 숫자를 요 3파 끝이나 4파 끝에 맞추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값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5파가 확장했을 때 요 값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만약에 3파를 기준으로 나눈 파동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618을 3파 끝값에 맞추고, 그러면은 5파 끝값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382를 기준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전체 파동에서 5파가 확장을 하면 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618이 되고 여기가 382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여기서는 여기에 맞췄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618, 여기가 382.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툴을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총 6가지 값이 있겠고, 이게 실제로는 그러면은
오파가 확정되는 경우가 나왔냐?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야, 이거 미리 틀어놨어야 되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의 그 첫 그거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2017년인가? 17년 12월 처음으로 언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 최고점 2만 달러를 찍은 건데, 그때도 보시면은 로그 차트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파동으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랬을 때 4파의 끝이, 인덱스는 왜 이렇게 찍힐까요? PLX에서 찍어볼까? 네, BLX에서는 4파 끝값이 거의 382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죠. 오파가 확정됐을 때. 네, 여기가 382, 여기가 618이 되는 거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한 단원만 더 하면은 충격파동은 끝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